안녕하세요. 해피보람입니다. 오늘 보람 있는 담임생활 13번째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월말에 담임이 꼭 해야 하는 일로 월출결 마감이 있을 거고요. 하면 좋은 일로 제 경험상 아이들에게 월말 피드백을 받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것들이겠지만 한 번 더 저의 경험을 살려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요, 이 보시는 출석부를 출석 확인 장부로 사용하는데요. 혹시 학교에 따라서 이 장부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요, 가뿐히 뒷파트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첫 장을 넘겨보면 이제 1년 동안 함께할 아이들의 명렬표를 넣는 칸이 나옵니다. 저는 첫 해 때 요령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직접 자로 재가면서 여러 장을 출력하고 다시 하고 하면서 만들었었는데요. 이 출석부를 제작한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도 양식을 내려받을 수가 있고요. 또는 저희 학교처럼 너무 감사하게도 행정실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몇 학년 몇 반 담임교사 이름을 쓰는 란이 있고요. 저는 지금 몇 학년도인지 쓰는 걸 깜빡했네요. 여기에 2020학년도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따단! 첫 페이지는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월요일이 아닌 날에 계약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월초 여백이 생기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선으로 그어서 사용하지 않는 죽은 공간이다 라는 것을 남겨두시면 좋고요. 월 말에 월화수목금 꽉 채워서 끝나지 않는 한 월말 여백도 똑같이 처리하시면 되겠고, 한 가지 더 제가 했던 실수를 떠올려 보면요. 이 왼쪽 위에 쪽에 여기에 몇 학기 몇 주 체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월초 여백이나 월말 여백이 발생을 하면 이 주수가 겹치게 되는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신명나게 1주, 2주, 3주, 4주 막 적어 내려갔다가 학기 말에 저희 반만 20 몇 주 엄청나게 오바되는 걸 발견하고 다시 고쳐 쓰고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당연히 안 그러시겠지만 저 같은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줄을 보면요. 월화수목금이 꽉 차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주의 주말 통계를 낼 때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업 일수 그리고 출석 일수가 많아지겠죠. 해보니까요. 이 출결과 관련해서는요. 1번 학생을 잘 만나는 복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것이 위에랑 동일하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특정한 학생이 다른 날짜 다른 숫자를 기입을 할 상황이 생긴다면요. 만약에 여기 4가 이렇게 쓰게 되면 그러면 그 밑에 학생에다가 5를 다시 이렇게 써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맨 첫 칸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공란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학생이 출결을 잘 해줘서 1년 내내 개근을 해주면 여기 맨 위에 글자 잘 넣고 또 밑에 학생도 쭈루룩 개근을 했을 때는 따로 2번, 3번 기입할 숫자가 없기 때문에 1번 학생이 출결을 잘 지켜주는 것도 담임으로서는 중요한 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쉬는 날은 위에다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써주고 밑에다가 아무것도 적지 않는 편이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요일 날 4월이 마감을 하죠. 그래서 남은 하루 금요일은 월말 여백 처리를 했습니다. 월말 여백이 발생을 하면요. 당연하게 월초 여백도 생기게 되겠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은 바뀌지만 주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1학기 제3주가 5월 1일이 있는 5월 첫 주가 되겠습니다. 시간표를 보고 그대로 출석부에 기입하는 걸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게 실제로 저희 학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어느 날 하루에 시간표를 가지고 와봤는데 대부분의 학교들 다 이렇게 아마 하실 거예요. 과목명도 다 풀네임으로 있지 않고 그 밑에 선생님 성함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출석부에 기입이 되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실제로는 이런 단어들일 거예요. 통과라는 과목은 원래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일 거고요. 영어 람단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아마 이보람 선생님과 단무지 선생님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뜻일 텐데요. 그러면 출석부에는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 많으시죠? 그런데 정답은 없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마다 선생님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쵸? 이름의 특징이 되는 한 글자를 출석부에다 이렇게 뿌리잖아요. 배포할 때. 그때 요 글자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위에 과목명도요. 과탐실이라고 할 수도 있고 과실이라고 할 수도 있고 편하신 대로. 다만 이제 그 시간에 어떤 수업을 했고 그 수업에 어떤 학생이 출석 또는 결석을 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4월 28일 화요일의 시간표라고 하면요. 1교시가 한국사니까요. 위에 교과에다가 한국사 또는 한국 이렇게 쓰는 거죠. 글씨 쓴 사람이 글씨가 크면 한국이라고 쓸 거고요. 그리고 밑에 선생님에는 설 이렇게 쓸 겁니다. 조회는요. 제가 영어를 담당하는 이보람인데 근데 꼭 영람 이렇게 안 써도 되고요. 그냥 담임이니까 저는 이렇게 보람 이렇게 써요. 이게 그냥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5교시 영어 시간 같을 때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영어 또는 영 또는 뭐 다른 과목이랑 겹치지 않기 위해서 0이라고 쓰지 않고 2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2명일 때는 둘 다 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만 써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간에 출결을 확인할 수 있는 선생님, 그 시간에 가르치시는 분 중에 한 분만 써도 크게 무방하겠습니다. 근데 각 날짜별로 다양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를 어떻게 체크하는가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주말 통계 누계란에 밑에 뭐라고 기호가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얘네 중에서 해당하는 거 하나를 그 아이의 번호 칸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질병 조퇴를 했단 말이죠. 수요일날 3교시예요. 그러면 3교시부터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1번 친구가 그랬다고 가정을 했을 때 3교시부터 질병 조퇴에 해당하는 동그라미에 X표 친 요 표시를 해주고요. 아마 이날이 만약에 6교시까지 수업이 있으면 3, 4, 5, 6이 되겠네요. 그러고 이렇게 체크가 된 것을 확인하셔서 이날은 요 1번 친구가 질병 조퇴를 했던 날이구나. 그래서 요 주에 질병조퇴 한 번이면 1이라고 써주시고요. 이날 말고 질병조퇴가 또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숫자가 더 들어가게 되겠고 그 옆에 누계는 요번 주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주까지 다 누적을 하는 거니까 그 전에 질병조퇴를 했던 적이 있다면 그것까지 더해서 적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이스 출석부를 출력해가지고 그거랑 이런 맞춰가면서 쓰시는 경우에는요. 이 기호가 나이스랑 종이 출석부랑 다르거든요. 그게 왜 일어나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두 개 사이에서 혼동하지 않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달이 시작하면요. 이전의 모든 기록들은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의 수업 일수와 출석 일수를 주말 통계란에 적고요. 그 옆에 있는 누계는요. 그전 달에 누계했었던 것을 적으면 너무 확인하시기 힘드시고요. 새로운 월, 그래서 월 기준으로, 먼스 기준으로 적으시는 게 자료를 확인하시기가 좋아요. 그래서 5월 1일 같은 경우는 5월의 첫 주인데 수업 일수가 1이고 출석 일수도 1이 되겠죠. 그리고 그 옆에 누계란에도 수업 일수와 출석 일수는 이렇게 동일하게 1, 하루가 누적이 되는 겁니다. 이 학기 시간표까지 다 보면 그 뒤에 이제 월말 소개를 적는 곳이 있거든요. 이 월말 소개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누계란에서 월말에 모든 주수가 누적된 그 월말 누계와 여기에 있는 3월말 소개, 4월말 소개 요것들이 일치되면 정확하게 적으신 게 되겠고요. 학기말 누계는 당연하겠지만 각 학기별 누계를 적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수업일수, 출석일수 이 모든 것들을 단순 숫자로만 적게 되어 있는데요.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학년 출결 통계를 여기에도 또 이렇게 월별로, 학기별로 또 학생들 전체 숫자 대비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게 있는데 여기는 학생 전체에 대한 계산치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밑에도 보시면 컴퓨터 출력물로 대체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실제로 이런 출석부 자체를 안 쓰는 학교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학교 실정에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제일
나이스 상의 출결과 일치하게 하시려면요. 나이스의 일출결 마감을 매일매일 잘 해두시고요. 그것을 나중에 출력해가지고 월출결 마감할 때 종이 장부랑 대조해서 마감을 하시면 사실은 가장 오류가 없고 깔끔한 출석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했을 때 진짜 좋았던 것이 이 월말 피드백입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을 직접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왼쪽의 양식으로 확대해가지고 학급밴드에 올렸는데요. 평상시에 학교에서 받을 때는요, 이렇게 나눴을 때 4장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A4 용지에다가 출력해서 아이들에게 조회 시간이 좀 넉넉한 날, 광고사항이 좀 적을 때 그런 날 받는 편이었고요. 이건 정해진 양식은 없어요. 그리고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저보다 훨씬 좋은 아이디어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시기에 아이들이 자존감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시기다 보니까 좋았던 거 3가지는 꽉꽉 채워서 꼭 써달라고 하고요. 아쉬운 거는 딱 하나만 적는 걸로 해서 그 다음 달에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좀 가지치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하는 편이고, 칭찬하고 싶은 친구와 그 이유, 요거는 웬만하면 빈칸 없이 꼭 써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요거가 이 이벤트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되거든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 요것도 밑에 빈칸은 싫어요 넣어놓긴 하는데 그래도 빈칸을 또 남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명이라도 이렇게 조금 더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채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작성하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일요일 아침에 부탁을 했는데 제가 진짜 나빠요. 당일 저녁 6시까지라고 아이들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글을 못 읽은 한 두세 명 정도 빼고는 다 시간 내에 해주었고, 그 못 읽었던 친구들도 금방 후다닥 해가지고 제가 일요일 저녁 9시마다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그 전에 다 결과물을 취합을 할 수 있었어요. 네이버 밴드가 비밀 댓글 기능도 또 추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비밀 댓글을 올려달라고 했을 때 아이들 입장에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참여했는지만 보이고 내용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학교에서 종이로 쓰고 거들 때보다 더 아이들이 진솔하게 편하게 얘기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던가요?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너무 잘 써주어서요. 보통 제가 요거는 출력해가지고 학급 게시판에 한 달 내내 게시를 해두는데요. 이번엔 그게 안 되니까 우리 학급 밴드에다가 캡처해서 올려놨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느낀 가장 큰 의미는 요거였던 것 같아요. 저희 반이 총 26명이거든요. 근데 26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 칭찬을 받은 학생들, 여러 번 칭찬받은 것도 하나로 카운트를 했을 때 부서까지 다 합해서 세봤더니 20명의 학생과 부서가 칭찬을 받았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이 서로에게서 다양한 친구들에게서 장점을 발견하고 기억해 준다라고 저는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이 월말 피드백에 정말 좋은 점이 많고 학생 입장에서 또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정말 많겠지만 저는 그중에 교사 입장에서의 좋은 점을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먼저 소소한 일상, 담임이 이렇게 듣지 않으면 절대 1년 다 가도록 알 수 없는 일상을 알게 되는 것. 예를 들면 교과서가 없어서 숙제를 못할 뻔했는데 그 부분을 사진 찍어서 보내줘서 도와줬다라든지, 그리고 제가 아이를 바라보는 것과 또 이 친구들이 친구를 바라보는 것이 약간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학생을 좀 더 객관적으로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매 월마다 차곡차곡 모으다 보면 아이가 3월에 비해서 4월, 4월에 비해서 5월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했는지 월별로 또 개인별로 자료가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이와 상담을 하게 될 때, 이야기를 나눌 때 훌륭한 상담 자료가 확보되는 것이다 라는 정말 너무 좋은 점만 가득한 그런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약간 시간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벌써 한 달이 지났어? 벌써 5달밖에 안 남았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할 때도 한번 쭉 이렇게 읽어주고 소개를 해줬더니 칭찬을 한 친구, 또 칭찬을 받은 친구 다들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이렇게 글로 공유를 또 해놓으니까 아이들도 읽고 또 저희 반 학부모님들도 밴드 활동 같이 하시니까 내 아이의 내가 몰랐던 장점 같은 것들도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온라인 개학의 시대가 약간 저물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러면 학급 활동을 이 온라인 개학에 맞춰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저희 반 아이들과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 보면서 나름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찾아와 주실 거죠?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매일매일 되세요. Thank you. I love you. Bye bye.